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의 최근에 그 서방 국가들이 이제 전차를 공유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전차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전차가, 그리고 이 전차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과연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부터 풀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오늘로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339일 차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24일 날 이제 침공 이후에 이제 조만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1년이 되는데,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날 그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전쟁 자체가 점차 그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와중에 다시 이제 전차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월 전황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 이제 개편을 서둘렀는데, 이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위한 그런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개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최근 우크라이나 그 무기 지원 관련해서 이제 두 번의 큰 그 회합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스위스 다포스에서 있었던 세계경제 포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난번 1월 20일 날 그 독일 람슈타인 에어베이스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유크레인 디펜스 컨택 그룹 UDCG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이런 얘기를 간략히 소개 드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전차 주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이 이미 이제 결정을 내렸고, 지원 결정을 내렸고, 그럼 여태까지 왜 서둘러 이 주저해 왔던가, 이런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또 어떤 팩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에 도달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그 전차가 이제 레오파드하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다음 영국의 챌린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전차에 대한 이제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레오파드하고 우리의 그 K2 흑표 전차하고 지금 이제 성능을 약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 얘기를 제가 짚으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올겨울이 이제 뭐 한 2월 달부터 3월 이때 그 이제 충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조만간 2차 총동원령을 이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서방 나토 그 EU, 이 서방 진영에서는 이제 이와 맞물려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중무기를 그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초에 이제 영국과 예컨대 미국과 이 독일이 장갑차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은 미국이, 25일 날은 독일이 이제 전차를 주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방공무기, 예컨대 이제 패트리엇 그 시스템을 준다든지, 나잠스 이와 같은 그 방공무기 체계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탄약들을 그 지원하려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차가 어느 국가가 어느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략에 어느 정도 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전차 지원 국가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제 너들은 드디어 전쟁 당사자로 이제 부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그 다음에 이 전차 지원 후에 그 전개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전황인데, 오늘부로 이제 339일 차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맨 이 전황도 좌측에 있는 거는 11월 19일입니다. 이 당시 전황도를 보면은 자, 이 남쪽 지역에서 헤르손 주에서 이제 그 러시아군을 이제 격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게 청색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이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이어서 올 1월 12일 날은 자, 올 1월 12일 날은 러시아군이 이 도네츠크 주에서 대규모 그 공세를 그 강화하고 있고, 자, 그러나 이제 그 여태까지 그 우크라이나 수부했던 지역, 그리고 서로 러시아군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그 프론트 라인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전 상황을 보면 이제 조금 무엇이 달라진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지금 이제 크게 원을 친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새로운 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전투가 서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자포리샤 이쪽입니다. 자포리샤 이쪽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이제 교전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지난번 경사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런 제3축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밑에 부분, 청색 부분은, 밑에 청색 부분은 이제 이게 멜리토폴 쪽으로 향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그 마리우폴 쪽으로 향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새롭게 우크라이나군이 이쪽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전선을 이제 새로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바흐무트 북쪽에 있던 14km 북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졸레다, 이거는 완전히 러시아에 함락이 됐다. 이 소금 광산인데,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러시아에 완전히 함락됐다. 이 전투에는 와그너 그룹, 그 다음에 체첸 병사들이 전부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싸웠는데, 그러니까 와그너 그룹이 이제 공수부대 병사들이 남쪽과 북쪽을 전부 다 이제 침투를 해서 전부 다 포위를 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완전히 러시아에 함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레다 함락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이래로 이제 최초로 러시아가 승리한 그런 전투고, 그 다음에 졸레다 함락이는 전략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여기 이번 전투 승리를 바탕으로 근데 이제 바흐무트로 계속 이것을 이제 확산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크라마토스크나 슬로반스크나 이제 만약 진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탈취할 경우, 이것은 이제 드디어 돈바스, 이제 도네츠크 주를 완전히 100% 장악하고, 그리고 돈바스를 완전히 함락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흐무시 여기 있고, 그 위에 크라마토스크가 있고, 자, 슬로반스크인데, 요 일대를 이제 계속 러시아가 먹을 경우에 완전히 전체 돈바스를 장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20일 날 아까 보여드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전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공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1월 25일 날 이틀 전에, 3일 전에 보면은, 자, 이제 안 보이던 러시아 병사들이 지금 현재 이 자포리샤 멜리토폴 밑 남쪽에서 지금 현재 북쪽으로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부 전선에 있던 러시아 병력들을 일부를 이쪽으로 빼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멜리토폴 이 축선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쪽 아까 말씀드린 제3축선, 자, 이 일대, 큰 타원의 이 일대가 이제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또 다른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는 지금 또 5달째 계속 지금 프론트 라인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지금 치열하게 공세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축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이제 전투가 개시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지금까지, 자, 어제까지 러시아군이, 자, 11개월 동안 이제 12만 4,700명이 전사를 했고, 전차는 3,182대가 파괴됐다. 그리고 장갑차는 6,340대, 그 다음에 포병도 2,180,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 450이 드론 1,941, 그리고 순항미사일 796이 전부 이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관련해서는, 자, 여러 가지 국제 이 안보 이 관련 단체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 전차가 15,000대가 된다, 16,000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번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전차는 총 3,330대다. 근데 여기서 이제 3,182대가 전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10,000대는 어디 있냐,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지금 현재 술이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전부 이 고철로 남아있든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상에서 기어다닐 수 있는 전차는 극히 제한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마당에 지금 서방 측에서는 이제 대규모, 화력도 훨씬 세고 성능도 훨씬 좋은 이와 같은 예컨대 레오파드2나 아니면 챌린저나 아니면 에이브램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 러시아는 이제 그야말로 큰 난적을 이제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지도부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제 주로비킨 이 사람을 이제 부사령관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이제 총 합참의장 참모장하는 게라시모프 맨 위에 사진 위에 이 사람을 이제 사령관으로 앉혔다. 그러니까 매 3개월마다 계속 4개월마다 계속 지금 푸틴은 이번 전쟁 이후에 이제 지휘관들 이렇게 바꾸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쇼구이 이 사람도 이제 국방차관 2명을 새로 이제 뒀는데, 이 좌측에 있는 사람이 국방의 쇼구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알렉세이 킴 이 사람이 이제 국방차관인데, 그 패밀리 네임이 킴이라 이게 무슨 조선족인가 봤더니 얼굴이 조금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차관으로 들어왔고, 그럼 이처럼 자전부를 왜 이렇게 작게 자주 지휘부를 개편하냐, 얘기는 한마디로 푸틴의 전쟁 목표가 여태까지 달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는 3개 기계화 보병 사단을 아까 헤르손, 자포리샤 이 일대에 지금 현재 영토를 이제 점령국 영토를 이제 사수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지금 투입하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인터내셔널 스타디 워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가 충계 대공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고르 기르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뭐냐면 FSS니까 예전에 KGB 후신, 지금 현재 Federal Security Service 이 전 간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푸틴의 전쟁 수행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휘관을 자꾸 바꾸는데 이건 지휘관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전쟁 패배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푸틴 네가 잘못해서다 해서 푸틴 퇴진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2014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7월 17일 최초로 지금 현재 러시아 반군과 러시아로 지원되는 이제 러시아 친러 반군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규군 간의 최초 교전이 있는 날인데, 그날 공교롭게도 암스테르담을 출발한 민항기, 그냥 말레이시아 국적기, 자, 쿠알라룸푸르를 향하던 이 민항기가 돈바스 도네츠크 바로 상공에서 격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98명 전 승객들이 다 전부 사망을 했는데, 자, 이거와 관련해서 그 당시 여태까지 이제 국제사회는 이카오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과연 어디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누가 미사일로 쐈는가, 이거를 쭉 더듬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도네츠크주, 그 당시 친러 반군,
그 당시에 수장을 지냈던 바로 이고르 기르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격추 책임자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BUKM1으로 전부 격추를 했다. 여태까지 이제 수사 그 결과가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완전히 종신형으로 이제 국제사회는 지금 이제 벌을 내리고 지금 그 있는데 물론 뭐 계속 그 러시아에 주둔 이 머무르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 벌이 이게 지금 내리나 마나죠. 자 이와 같은 그 이고르 기르킨이 이제 그 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7월 17일 날 이 민항기가 떨어졌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4년 3월 달에 이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희생됐고 자 그런데 이 민항기 말레이시아 민항기의 이제 198명은 이건 전부 누구냐면은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부 휴가차 탔던 그런 건데 자, 그러면서 이 두 사고를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자, 이 화란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무슨 뭐 이게 정부 책임이다 이러면서 일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연관을 안 시키면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해상교통사고 이 세월호를, 그동안 국내 정치적으로 계속 잘못된 방향에서 계속 이것을 정치 도구 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해상사고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지도부가 우리 정치 지도부가 무슨 뭐 걸맞는 그런 행동을 못한 건 못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 해상 사고가 정부가 부추겨서 이런 해상 사고가 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현재 무슨 노란 바지를 여기다 달고 이것이 완전히 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학생들을 전부 수장으로 몰아간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울고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조금 뭐 옆으로 샜는데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수행 중에도 우리가 앞으로 그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EU 회원국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자, 이 수준에 여기에 걸맞아야 이제 멤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지원서 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충족시켜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지금 현재 유스티스 레폼에서 사법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사법부 감독기관, 이 판사 8인으로 구성되는 고등사법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 기구에서 모든 그 우크라이나 판사 임명권을 이제 행사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을 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고 또 EU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개혁 조치가 바로 부정부패를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부패 사범 109명을 여태까지 기소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판결도 전부 내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자, 이 야로슬랍 유르치신 자,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라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 러시아와 이 지금 현재 이 군사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부정부패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착착 EU 가입을 위한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다. 그 다음에 나토도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 여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많은 그 미군 장비들 예컨대 1250품목에 달하는 이 미군 장비들을 지금 현재 네덜란드 블리싱엔 여기 이제 항구에다 풀어놓고 앞으로 이와 같은 그 품목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이쪽으로 전부 배비될 예정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는 이제 브래들리 그 장갑차도 있고 에만 아브라함 전차도 포함이 된다. 두 번째는 자 나토 에이왁스 정찰기 이것이 이제 독일의 가일렌키르헨 이쪽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훨씬 그 동쪽으로 더 앞당겨 가지고 루마니아 오토페니로 전부 이전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약 200k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거의 가까운 거리에서
거의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지근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계속 감시 정찰하겠다 이제 그런 나토의 의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World Economic Forum 이것이 1월 16, 20일 날 이제 그 스위스 다포스에서 있었는데, 자, 이 다포스는 이제 완전히 동계 뭡니까 이 스포츠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눈이 많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기 이제 이번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오갔냐 하면은, 자, 제일 먼저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그 비디오를 통해서 자기의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는 이 세계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행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옛날에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그때 전 세계는 전부 다 주저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 똑같은 그런 주저하면서 계속 몽기작거리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wenn jemand sagt, ich werde Panzer geben, wenn jemand anderes auch Panzer gibt.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한테 전차를 줄 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전차가 준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그냥 우리한테 주면 되는데 괜히 이걸 물기시 작전을 써가면서 미국이 줘야 우리도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처신하는 독일 숄츠 정부를 완전히 전 세계 정상들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 말은 푸틴은 우리 모두의 그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단결해서 이 푸틴을 물리치고 이번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우크라이나 쿨레바 외교장관, 그 다음에 레스니코프 국방장관, 이 두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가란티어는 보장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뭘 보장합니까? Das wird diese Waffen verantwortungsvoll und ausschließlich für die Verteidigung der territorialen Unversehrtheit der Ukraine.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그 영토, 아주 온전한 그 영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쓸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차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이 전차는 우리 영토 보존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걸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침공하고 이런 데는 절대 안 쓰니까 우리가 100% 이거를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서 개런티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